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에 사람 좋아하는 통역관 이기훈이 살았습니다. 그 옛날 조선에서는 1년에 두세 차례 명나라로 사신들을 보냈었지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절단의 대표와 시중을 들어줄 부하들을 뽑았습니다. 구경거리 많고 사람 많은 명나라에 가겠다고 따라붙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특히 이런 기회에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통역관이었습니다. 아무리 명나라이고 구경거리 천지라도 말이 통해야 외교도 장사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역관은 나라에서 따로 길러내기도 했지요. 명나라의 수도는 북경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사신단이나 장사꾼이나 여행자들이나 흔히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돈도 넉넉히 준비해 가야 했습니다. 통역관들도 북경에 갈 때면 을의 나라에서 돈을 빌려 명나라 물건들을 사들여 왔지요. 그 사들여온 물건을 팔면 이익이 엄청나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거쳐 일단 통역관이 되면 부자가 되는 일은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그런데 통역관 가운데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훈이 통역관이 되자 식구들은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지요. 그러나 그 기대는 곧 근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기훈은 일찍이 장사에 눈을 떴지만 재물 알기를 가볍게 알았지요. 게다가 사람 잘 믿고 남 주기를 좋아하다 보니 나라 돈을 빌려 장사하는 처지였건만 손에 쥐어지는 거 한 푼 없이 도리어 그 돈 갚느라 빚을 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집안의 땅 문서가 하나씩 날아가고 급기야는 보증을 선 친척들의 재산까지 축을 내고 말았지요. 보다 못한 친척들은 더는 못 견디고 나라에 손을 써 기훈이 통역관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기훈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나이마저 들어가자 더는 이러고 있을 수 없겠다 싶었는지 기훈은 친척들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내 이전에 한 일들을 깊이 뉘우치고 있네.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가며 낭비하지 않을 것이니 한번 믿고 도와주시게. 기훈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정하자 친척들도 어쩔 수 없이 통역관 일을 다시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기훈은 그렇게 다시 북경으로 향하는 사절단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은 5,000냥을 빌려서 말입니다. 북경에서는 보통 두어 달 정도 머무는데 기훈은 그때 동료 통역관들과 비단이나 진귀한 공예품을 사러 장터로 나갔지요. 장터에는 빛깔 고운 비단이며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이 정신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때 얼굴에는 떼꾸정물이 좔좔 흐리고 옷은 해지고 구멍나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도 꺼림직한 행색에 거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 거지는 역관들을 붙잡고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내게 10,000냥을 빌려주시면 남경에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 주겠소. 당신들이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2배의 이익을 남길 것이오. 덕분에 나도 돈을 좀 벌 것이니 이는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의향이 어떠신지요? 명나라의 남경은 옛 수도로 예로부터 사치스런 물건이 많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였지요. 그러나 역관들은 아무도 거지의 말을 듣고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한 발 더 나섰지요. 조선은 작은 나라야. 게다가 예의도 없구먼. 내가 아무리 거지라고 하지만 묻는 말에 대답이 없으니 서로 말을 나누는 예의를 모르는 탓이지. 10,000냥이 그렇게 대단한 돈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이라도 해볼 만한데 역시 작은 나라 사람들이라 배포도 작군. 거지는 역관들의 뒤에서 그렇게 말하며 은근히 약을 올렸지요. 듣자 하니 슬그머니 화가 난 기훈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10,000냥을 구하는데 나는 늙은이라 돈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가진 것은 겨우 5,000냥뿐이라 대답을 못하였을 뿐이다. 너도 꽤나 성급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 나라를 작다고 깔보다니. 그렇게 말하고서 기훈은 호기스럽게 은 주머니를 거지에게 던져주었지요. 아니, 그 주머니가 어떤 주머니이겠습니까? 서울을 떠나올 때 나라에서 빌리는 5,000냥 아니겠습니까? 그걸 턱하니 내놓은 것이었지요. 이쯤 되면 사람을 함부로 믿는 것도 병인가 봅니다. 그 주머니에 은자 5,000냥뿐이네. 그래도 쓰겠으면 자네 마음대로 해보게. 주머니를 받아든 북경거지는 그제서야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겁없이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인께서 깊이 꾸짖지 않으시고 또 길거리에 버려진 하찮은 거지에게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회를 얻어 제 능력을 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머니를 받아든 거지는 사뭇 달라졌지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다행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기훈이 또 정신 나간 짓을 하는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일을 들은 사신들도 기훈을 매우 언짢게 대했죠. 자네 그리 사람을 함부로 믿다가 가산을 탕진하더니 어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돈을 함부로 쓴단 말인가? 자네가 옛날부터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다가 이제는 인색하다 할 정도로 그런 데서 손을 떼었다 했더니 또 그 버릇이 살아났군. 이번엔 송두리째 거지에게 주워버렸어. 나는 도대체 자네 생각을 모르겠네. 자네 때문에 일가 친척들을 모두 힘들게 한 처지에 어떻게 날았던 5천냥을 갚을 셈인가? 그 말에 기훈은 입맛만 다시더니 그래도 기가 꺾이지 않고 몇 마디 했습니다. 하찮은 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욕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5천냥에 지나지 않지만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 조선을 함부로 깔보지 않을 터이니 우리 나라의 소득이 꽤 많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거지에게 사기당해서 5천냥을 전부 날린다 손 치더라도 나라에서 제게 돈을 갚으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임금님께 아뢰어 이 일을 잘 봐주도록 해야 하지요. 비록 사람이 하찮고 물건이 작은 것이더라도 그것이 나라의 체면에 걸린 일이라면 크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 같은 핑계 아니겠습니까? 사신단 일행들은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틀쯤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거지는 산뜻한 옷으로 차려입고 늘씬한 말을 타고 와서는 기훈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남경지방으로 가기 전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잔치상을 차려놓았으니 다른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지요.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통역관들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괜히 이 잔치에 갔다가 이기훈이 날았던 물어낼 때 우리도 함께 걸릴지 몰라. 아니지, 저 거지가 우리를 부르는데 이번에도 안 갔다가는 우리를 덧갈보겠지. 참 난처하군. 결국 통역관들은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잔치상은 무척 호화롭게 차려져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하였지만 통역관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하기만 했습니다. 이보게, 저 거지가 영리한 사람이네. 돈은 이기훈에게서 사기쳐서 가져갔지만 나중에 갚을 때는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한 통역관은 동료에게 이렇게 수군거렸죠. 잔치는 몇 차례나 이어진 다음 끝이 났습니다. 거지는 이제 남경으로 떠난다고 하면서 기훈에게 필요한 물건과 돌아가는 날이 언제인지를 자세히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기훈은 그가 묻는 대로 일일이 대답하여 주고 헤어졌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어느새 사신 일행이 돌아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경으로 간 거지는 강간무소식이었죠. 기훈은 애써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려 하였지만 날이 갈수록 초조함만 더해갔습니다. 일행들은 조금씩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죠. 일행들을 먼저 고국으로 보내고 혼자 끝까지 남을까도 생각했지만 나란 일을 하러 와서 혼자 남기도 어려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돌아갈 날이 되었고 기훈과 사절단 일행은 북경을 떠나 봉황성에 도착했죠. 돌아가는 내내 기훈의 심정은 착잡했습니다. 가다가도 돌아보고 가다가도 돌아보기를 반복했지만 기다리던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성만 지나면 압록강이니 사신 일행의 발길은 더욱 빨라졌죠. 기훈은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할 일 없이 일행의 뒤 꽁무니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다다랐지요. 압록강만 건너면 이제는 함부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나라에서 사들여 온 물건들을 되팔아 큰 이문을 남길 생각에 부풀어 있는데 기훈은 돈 5천냥을 무슨 수로 갚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모든 걸 체념하고 압록강을 막 건너려 할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누군가가 소리쳤지요. 멈추시오! 멀리서 누군가 말을 달려오는 소리에 기훈은 그 거지사내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잠깐 행차를 멈춰 주십시오. 저 먼지는 분명 그 거지가 오는 것입니다. 기훈은 사신을 보며
행차를 멈춰달라고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잠깐 기다린들 어떻겠는가. 그러나 저게 그 거지가 아니라고 하여. 더 기다릴 생각일랑 말게. 사신의 말에 기우는 묵묵히 응답할 뿐이었죠. 또 한 번 낭패를 보는구나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 멀리 보이는 먼지바람이 제발 돈을 빌려준 그 거지 이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그 간절함이 하늘도 알고 도와주시는지 멀리서 말과 수레의 짐은 가득 싣고 누군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데 처음에는 먼지바람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말 발굽소리가 커질수록 그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거지였죠. 기운에겐 10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네를 거의 못 뵐 뻔하였습니다. 너무 지체하여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아니요, 그리 늦지 않았소. 이렇게라도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소. 거지가 가져온 보따리 안의 물건들을 보고 사신 일행은 다들 입이 쩍 벌어졌죠. 게다가 사신으로부터 통역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줄 선물도 마련해왔습니다. 기운에게는 개수나무에 있는 벌레를 꿀에 적셔 만들었다는 개두를 먼저 선물로 바치고 향료, 차 등 여러 가지 물건 수천 양어치와 약재, 비단 등 만 양어치를 내놓았습니다. 기우는 거지가 주는 물건 가운데 반은 돌려주었지요. 워낙 남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받기에 너무 넘치는 것일세. 그러나 거지는 오히려 간청했지요. 어르신네 은혜에 힘입어 계획한 대로 장사를 하여 10배 이익을 보았습니다. 저희 소득은 이것의 3배나 됩니다. 저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었지요. 이익을 독차지하면 쓰나요? 어르신께서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거지는 뿌리치듯 물건을 놓아두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기우는 어쩔 수 없이 모두 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기우는 나랏돈을 모두 갚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한 일가 친척들한테도 값진 것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기운이라는 사람은 역관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가져온 돈을 청내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믿는 도리를 생각하고 나누어 주기도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남들이 보기에는 약지 못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지만 어찌 보면 사람으로서의 온정과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사람 사는 모습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